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국 대사와 미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SNS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예국 대사관들 사람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그쪽이 요구를 해요. 제가 무슨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네?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영국 대사와 미팅도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월 말경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무관을 통해서. 근데 영국 대사가 지금 아직 신임 대사가 2월 15일경에 귀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 대사를 얼마 전에까지 북한 대사로 근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자마자 바로 좀 교수님과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2개 날짜만 좀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일 금요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21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를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2날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때 18일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은 들어와가지고 격리기간이 있잖아요. 격리기간. 격리기간에서 풀리자마자 공식적인 일정을 제일 처음에 한 게 저하고의 미팅이었어요. 저하고 미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다 소개를 못할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일단은 영국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느꼈어요.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지금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리와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니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뭐 만나가지고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가 80년대 이런 시절 대한민국이라면 못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영국이 우리한테 무슨 뭐 그러니까 이 협력할 게 뭐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이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뭐 아주 그냥 산뜻하게 설명을 했죠. 하니까는 아주 완전히 클리어 됐다고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이 제게 관심 갖고 있는 게요.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기본권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실제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영국에다가 몇 가지를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듯이 뭐 한미 관계에서 영국의 역할 요청. 한미 관계가 미국과 영국 관계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요. 또 하나는 북한 대사를 했었으니까는 북한 개방과 남북을 연결 시에 북한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이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지하 자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소위 자금 조달, 국제시장에서 그 지하 자원을 담보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화 자금을 조달할 때 영국이 금융시장이 많이 부각했잖아요. 영국도 이건 기가 쏠깃한 거죠. 이런 부분 역할이라든가. 그래서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제가 놀란 거예요. 놀란 게 딱 갔는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는 대사 말고 이제 보조하는 이제 그러니까 보조하는 이 직원이 한 분은 참사관, 한 분은 상무관 이런데 참사관은 영국 남자고 상무관이 한국 분인데 여성분이신데 근데 영국 대사하고 그 참사관이 다 부인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반가웠었고요. 실제로 더 반가웠었고. 근데 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영국 참사관도 저를 보면서 I know you 그러면서 저기 슈퍼스타라고 텔레비라든가 나오는 거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영국 대사관을 좀 이제 나오면서도 그 대사관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직원으로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분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팬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그 상무관도 저한테 팬이라고 그랬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방송 활동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받는가 봐요. 이 출연한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팬이라면서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참석하는 You are 슈퍼스타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아주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핵심 목표들에 대해서 아주 저기 이해를 완벽하게 시켰어요. 완벽하게 시켰습니다. 좀 이제 일부 인재니까는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해가지고 완벽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변할 것 같다 이거예요. 변할 것 같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까지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상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문화적인 그러니까 이 혁명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내부에 그러니까 이 문제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제가요? 우리가 촛불혁명을 가면서 아니 2016년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국민들의 우리가 이 소망이 뭐였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그다음에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이거는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죠. 그렇죠? 국민이 왜 진짜 주인 못했냐면은 기득권층. 그 기득권층의 기반이 바로 뭐냐면은 식민지, 분단, 그리고 그 이후에 군부 독재 이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나라다운 나라와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는 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상은 많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향상시켰는데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에 대한 국민 주권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통제 그렇죠? 소위 말해서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오히려 그러니까는 압도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것을 우리가 수술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민에 의한 통제 민주적인 통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이재명 후보의 시대적인 과제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불평등도 많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걸 지금 뭐냐면 전 세계가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예? 거기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영국 대사로더라고요. 영국 대사들이 뭐냐면 창조적인 정책을 하는 거에 굉장히 주목을 한다고 창조적인 정책.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대한민국은 뭐냐면 소위 말해 전통적인 선진국가적 정책을 베껴다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방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창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의 모습이죠. 21세기는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가본 길인데 그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가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이죠. 20세기는 다른 선진국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그러니까는 이 20대 대선을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영국 대사하고 얘기할 때도 영국은 이제 유럽 쪽은요 만나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기후변화 이슈에. 그래서 아리백이 얘기 나왔어요. 아리백.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리백이라는 표현을 내니까 예? 예?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 100 그때 이제 알아차리고 예? 제가 순간적으로 저기 버릇이 돼가지고 아리백 했더니만요. 처음에 못 알아듣고 들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리백 이제 얘기 안다고 자기도 예?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러면서 참 씁쓸해한 미소, 썩소라고 하죠. 예? 하는 거 보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니까는 영국 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를 예국의 엘리트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짝한데 예?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막말을 막 하고 앉아 있고 예? 이미 실현된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거나 예.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요 저도 이제 외국 생활 해보고 그랬지만은 저는 원래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옛날 미국의 생활에도 당당한 거는 뭐 이제 변함이 없었는데 이제는요 공식적인 이런 미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이런 미팅이잖아요. 예?
차기 어쨌든 간에 정부에 그러니까는 제가 어쨌든 간에 밀접히 관계자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초청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대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뿌듯한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하는 이런 걸 다시 한번 하겠는데, 그런 점에서 예국은요, 지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이 사건이라 이거 전환을 만들 수 있는. 예?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요, 해외에 수출됩니다. 수출돼요. 대한민국의 정책들 중에 수출될 게 많아요. 예?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뭐 있었습니까요? 제도적인 후진국가에 있었어요. 20세기 선진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그걸 모방을 하고, 예? 그걸 도입하는 이런 걸로 추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이거 얼마나 설레이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에요. 이만큼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제가 예국의 엘리트들을 만나서나 이건 공통된 거예요. 공통된 거.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선거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래서 나는 승리를 확신한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하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미국하고 영국의 시민들하고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거를 체험을 했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몸에 체화된 이러한 국민들이다. 여러분들 2016년 우리나라 촛불혁명 보지 않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국민들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국민들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지 않지 않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예? 좀 유감스럽게 변하지만은,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가능성이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눈을 그러니까 이게 바짝 뜨고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선거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된 촛불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된 촛불 시민들이 있다. 예? 대한민국은 그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소위 말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처럼 뒤로 역행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나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엄지척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지금 20세기에 한다는 새로운 선진국을 만드는 지금 그 운명을 결정하는 3월 9일 날 모두가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촛불 축제가 예? 촛불 축제가 3월 9일, 3월 10일 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기 촛불 정부가 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고생하는 거, 지금 선거 과정에서 마음고생하는 거 다 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이 진짜주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게 바로 뭐냐? 기득권 타파예요. 지금 기득권들이 총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반기득권의 상징이거든요. 반기득권의 상징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기득권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재정에 대한 국민 주권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건 출발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까봐 지금 두려운 겁니다, 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의 재생산 구조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저렇게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박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재명이 반기득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기득권층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촛불 시민이 결국은 이 기적, 3월 9일의 기적은 만들어 낼 것이고요.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은 촛불 시민이 해야 될 거고, 훗날 역사는요, 2022년에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결국 국민이 해결했다고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검찰 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80년대로 돌아갈 것인가. 예? 이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를 그러니까는 구해내고 그걸 기회로 만든 중심에 누가 있냐? 촛불 시민이 있었다고. 국민이 그 일을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대단한 역사의 대장정에 지금 이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이렇게 막 믿지 말고요. 예? 가능한 한 손잡고 가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에 촛불 시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깁니다. 맞아요. 투표를 하면 이기고요. 투표를 하면 이기고 주변 사람들 가능한 한 한 사람당 최소한 두 사람 정도씩 더 이재명 후보 지지하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도 지금 2시간 좀 넘었는데 그 앞에 대선의 의미를 토론평가를 가면 토론평가가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언론들이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언론들 때문에 여러분들 짜증이 많이 나실 텐데, 우리나라 언론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군부 독재에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이요. 그 기득권에 그러니까 최전선에 검찰과 언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너무 언론이 구하는 것을 속상하시는데 거기는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 하나하나가 다 언론사가 되달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항상 위기 때 나라를 구한 건 국민이잖아요. 국민인 거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무슨 여의도 어떤 기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예? 이재명 후보의 기반은, 이재명 후보의 동지는 촛불 시민들이고, 촛불 시민이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줬고, 그렇죠? 여기까지 키워온 게 촛불 시민들이잖아요. 예? 누가 무슨 민주당이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촛불 시민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출발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느냐, 못 쓰느냐, 결정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대한민국 3월 9일의 선거를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주목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예? 세계가. 그리고 이재명을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들해 하고 있고요. 보다 자세하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 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답답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해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면요, 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면
절대 공직에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 공직에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공직이에요. 예? 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억하는 장관 몇 명이나 있냐. 우리가 그동안의 장관들 수백 명이 이렇게 쓰는데 기억하는 사람, 국민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력서에다가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제 묘비용에다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예? 오히려 노후에 평화롭게 내 삶을 좀 누리고 싶다. 오히려 더. 예?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많이 침해당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이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게 아니면요, 안 합니다. 촛불 시민들하고 저하고는 목표가 정확히 일치해요. 예? 그래서 제가 촛불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왔던 이유가 같기 때문인 거예요. 가치랑 목표가요. 가치와 목표가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서 촛불 시민들한테 그동안 제가 얘기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정부 들어가서 만약에 이걸 실행할 수 없으면은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한테 그런 뭐 이 공직 자리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쓴 표현이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저는 하나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제가 이제 기본사회위원장을 사퇴할 때도 이제 상의할 때도 교수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교수님하고 저는 하나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후보가 저한테요. 제가 연배는 조금 더 위지만은 제 막내 동생 뻘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나이로는요.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굉장히 좋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좋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후보가 저한테 그런 표현을 써요. 교수님하고 저를 하나인데 서로가 뭐 말 안 해도 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그러니까 지지를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 교육혁명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교육혁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대전환위원회 그 멤버들, 회원들한테도 시민들에서 먼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가 추진하기가 쉽다. 예? 즉 뭐냐면 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입시 경쟁 체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소위 찍어내고 줄 세우기 이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이 중단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가 시민운동이 전개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개를 하려고들 하고 있더라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어떤 분이 찌쭉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말 좀 그 고운 표현을 씁시다. 찌시 뭡니까? 찌시요. 예? 그리고 기축 통화 얘기 못 들어봤는가 본데 앞에 쭉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냥 너무 이념에 이렇게 노예가 되면요, 본인이 그러니까는 상처를 받습니다. 본인이 병들어요. 항상 그 사고는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옛날 쌍팔년도 때 그러니까 가졌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그거 자녀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피곤한 일인 거고요. 세상에 적응을 못 합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 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예? 병이 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얼마든지 저하고 하신 분은 저한테 공개 토론 신청해 주세요.
실시간 CDS 프리미엄 검색은요, 가장 좋은 게, 치면은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게 월드 거버먼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구할 수 있고요. 이게 CDS가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은 국채 발행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외화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들 다 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자료들이 가니까 가시고, 뭐, 유료 사이트는 그러니까는 국제금융센터에도 이제 유료 사이트가 좀 있고요. 유료 사이트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통신사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냥 무료 사이트로는 대표적인 게 월드 거버먼트라는 이런 사이트가 좀 있고요. CNBC에도 조금 일부는 소개되어 있는데, 제한적이고요. 자, 책 구입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꼭 봐달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의 지지자가 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요, 또 조중동 공격 속에서 혼자 그러니까는 고립돼 버리면요, 정책 추진 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제 책을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책 장사는 저는 안 해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호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를 비호감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 이제 가치가,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봐보세요. 사람이 누구나가 그러니까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에서 다 공개된 얘기지만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 후보의 모친이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가면서 돈 받고 이런 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저희 아버님이 거의 혁명가처럼 살다 보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하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죠. 그러면 그런 데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래도 올바르게 성장한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심이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거는 사람이 굉장히 여려요.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저한테 첫 마디가 저와 처음 만났을 때 교수님 저 겁 많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겁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그 당시에 성남시장 하면서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살아남은 것이고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시켜서 죽이라고 거기까지 했는데도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예? 털게 있었으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효심이 굉장히 이제 아주 지극해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념 같은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념은 지금 너무 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인간성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인간성이요.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호감도가 없다, 비호감이라는 것은 유권자들도요,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알려고, 후보에 대해서 알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짜 정보만 몇 개 봐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두루두루 좀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좀 이렇게 반대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 그냥 본인도 잘 소화 안 된 개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공개 토론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응해 드릴 테니까는. 예? 제 경제적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제가 틀리면은 배울 자세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든. 예?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배운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한테 공개 토론 요청해 주세요. 그냥 뭐 뒤에서 그냥 댓글로 그냥 하지 마시고. 허경영 후보 공약은요, 이걸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허경영 후보는요, 이거는 좀 사실 황당한 한 거고, 논리적인 것이 굉장히 취약한 저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요, 자, 이론적으로 탄탄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 점에서. 자, 오늘 하여간 이 정도로 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반감이든가 저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거 아주 부족하면은 토론을 요청하세요. 네? 토론을 요청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럼 제가 토론해 드릴게. 뭐 온라인에서 해도 돼요. 토론 요청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응해 드릴 테니까는. 근데 그냥 대충 안 걸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 저거 안 만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그러니까 맞아요. 이 형수 욕설 이것도 원본이 있는데 찾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정보에 오염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잘못된 정보에 오염을 시켜요? 예? 오염을 시켜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거 하면서 뭐 별별 사람들 얘기 다 들어봤으니까. 근데 제 앞에서 공격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는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이 왜곡해가지고 내용을. 제가 뭐 내는 거에 대해서 우석진 교수가 얘기하는 건요. 우석진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분 틀린 얘기도 많이 있고 제가 뭐 여기서 그건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대충 제가 아까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제대로 글들을 잘 못 보고 그랬는데 댓글들을 못 보고 그랬는데 오늘 하여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앞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는 보시고 오늘 그 최백은 TV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했습니다.